청해 부대원들의 초유의 대규모 집단 감염 상황까지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해외에 파병을 했고 작전 중인 함정에서 이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로 전원이 퇴함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장병 부모들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40도 고열에 타이레놀 2알만 줬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대응합니까? 지난 2일 첫 감기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합참 즉각 보고는 없었다. 사흘을 키웠습니다. 감기 증상자가 속출했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감기라고 판단했던 겁니까? 확진 판정받은 장병 A씨의 주장, 독감 걸린 병사들이 맛이나 후각을 잘 못 느껴. 일반적인 독감일 리 없다. 코로나 확률 높다라고 오히려 우리 장병들이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부에서 묵살했다. 장병 부모를 통한 하태경 의원 측이 부모들의 폭로, 장병들의 폭로 상황을 밝혔습니다. 간부들이 의심도 안 했다고 한다. 병사들의 체온이 39, 40도까지 오르는데 타이레놀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과 부모님들의 폭로 이야기 들어보시죠.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실에 청해부대 소속 군인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도 코로나가 아니라며 타이레놀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청해부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왜 나라 없는 부대처럼 방치가 됐는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이지만 또 국방부에서 법무실장 하셨잖아요. 네네. 아니 장병들이 보고를 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 감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열이 지금 40도가 납니다. 부모들에 따르면 이런 보고가 있었다는 건데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백신도 못 맞춰줬으면서 열이 40도라는데 이걸 묵살하고 타이레놀 2알만 줬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일단은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시기도 시기이고 그다음에 그 군함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밀집되고 그 폐쇄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런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 가끔 바로 옆에 미8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8군 가가지고 뭐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미군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미군들은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고기, 뭐 랍스터 같은 것도 제일 좋은 거를 군인들을 갖다 먹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에 대해서 저런 대우가 어떤 것이냐 말이 안 되고 청해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요. 예. 일반 부대가 아니에요. 지금 강철 부대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채널A 강철 부대. 청해부대 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SSU, UDT, SEAL 이런 데에서 선발된 정예부대원들이에요. 정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강철 부대고 그다음에 옛날에 청해부대의 오진에 전대장이 대령이었는데 그 대령이 지금 누구냐?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아우. 그러니까 제일 우수한 간부와 그 병사들,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청해부대를 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청해부대의 그 함정이 어떤 함정이냐면 문무대왕함인데 이게 4,400톤급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그 문무대왕함 어디 있습니까? 그 승조원이 한 300명 되는데 다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최고 무기 중에 하나인 그 문무대왕함이 아프리카인지 뭐 어딘지에 그냥 버려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거는 진짜로 우리나라 최고의 정예 부대원들을 저런 식으로 대접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청해 부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소말리아에 갔어요. 정말로 아프리카 가장 큰 오지에 힘든 곳으로 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국방부에서 그 누구보다도 진짜 신경 써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견을 갖다 하고 뭐 군의관이나 뭐 백신이나 최고로 대접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납득이 안 되고 적어도 그 국방부 장관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이 소식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생태 같은 자식들 군에 보내놨고 정말로 혹독하고 가혹한 훈련 끝에 저 오지 소말리아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것도 마음 아프고 온 국민이 가슴 아픈데 거기에서 몸이 아픈데 폭로대로라면 타이레놀 두알로 버티라고 했다면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분노의 이유이기도 한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이렇습니까? 실제로 뭐 가장 이제 가슴 아픈 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해외에 특히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 굉장히 전역이 그 코로나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군대를 보내면서 이 말하자면 총격전과 대비해서 외상 전문 의료 인력만 실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을. 사실 이런 상태 같으면 코로나 상태 같으면 감염내과 관련된 보건의를 같이 동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에 사실은 그 방역기획관, 김호랑 기획관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각 부처 중에서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국방부가 뭐 힘이 약하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국민 우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우선순위를 앞세워야 될 군인들을, 파병 군인들을 말하자면 그런 계획에서 제외시켰다든지 뭐 어떤 실수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짚어가지고 빨리 그 백신을 맞춰야 된다라든지. 대통령님, 네. 제가 방역기획관으로서 네. 지금 우리 청해부대원들 포함해서 해외 파병 군 장병들에게 백신 수급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네. 빨리 계획 세우라고 합참이나 국방부에게 지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의하는 역할이 누군가는 청와대에 했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미국의 미 루즈벨트 항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600명 정도 확진이 돼서 물론 전체 포션의 한 20% 정도 했을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만 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바이러스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현지로부터 물품을 공여받거나 말하자면 음식을 실어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는 예상을 못했다는 측면이고 지금 말하자면 말하자면 기름 공급기를 가지고 300명 우리 군인들을 실어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같으면 백신 300명분을 왜 못 갖다 줍니까? 예. 그쪽의 어떤 외교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뒤늦게 와서 국방부가 어떤 최고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기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빨리 조기에 그 미열이 나는 아이들을 실어 온다든지 그리고 그때라도 백신을 투여해서 그런 일이 확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의 책임이고 청와대의 책임이고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얼마 전 우리 군 장병들에게 제공됐다는 그 부실한 식판과 부실한 급식 사진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대로 밥을 못 먹인다의 단순한 문제를 뛰어넘는 더욱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인식일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오늘 동아일보 취재 내용 함께 보시죠. 실태를 못 알리게 장병들을 통제한 것 아니냐. 야, 이거 의혹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가관입니다. 청해부대 장병 아버지 B씨 수송기 타기 전에 통화가 됐지만 아들이 상황을 얘기하지 못하고 네 장병들을 통제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느낀 거예요. 또 다른 아버지 소령에게 잘 도착했다 전화 받았지만 아들은 문자 메시지를 읽었는데 답신이 없다. 뭔가 평소와 다른 것들이 있었다. 물론 아버지들의 부모로서의 어떤 우려가 많이 포함된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만에 하나 분명히 이 일은 벌어졌고 진상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유야무야 없던 일처럼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잖아요. 네네. 지금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많은 이 장병들의 부모가 갖고 있는 의구심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상황이 발생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수습하고 장병들을 통제했다. 이런 일까지 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진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그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청해부대를 그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적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해부대 장병들은 엄청난 그 위험에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굳이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까지 왜 그 우리나라 배를 보내겠습니까? 군함을. 거기에 우리나라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상선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청해부대를 보낸 것인데, 그런데 그 청해부대 최정예 장병들이 저런 위험한 상황에 퍼져 있고 그 상황들 속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입단속까지 통제까지 그거를 됐다면 군의 그 조직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 위계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 위계 질서를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 처벌과 징계 같은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무 교대한 35진의 장병들 중 상당수도 백신을 안 맞춘 채 보냈다고 하니까 거기도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군이 장병들을 통제하려 했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아직은 의혹 단계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 의혹에 대한 분명한 사실 규명도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말씀드립니다.